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에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승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전이 맞나? 하여튼 승환종 씨의 죽음 이후에 그가 남긴 인터뷰 그리고 그가 남긴 메모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권을 강타하긴 뭐가 어느 쪽을 정치권을 강타합니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되면 꼭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마치 야당도 한꺼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이 이 나라 언론들의 실상이죠.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권을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여권이 어떻게든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완종이 사면할 때 문재인이가 비서실장을 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면을 할 때 문재인이 비서실장을 했건 말았건 지금 성완종의 로비도 로비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줬다는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구 총리 작품이라고 성완종은 알고 있더군요. 죽기 전에 했던 인터뷰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했는데 이영구에게도 3천만 원 줬다. 회계 처리했냐? 회계 처리는 개뿔 꿀꺽했지.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영구가 뭐 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의 얘기가 진위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죠. 성완종 씨는 최소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영구 씨의 행적에도 많은 의문이 있죠. 난 절대 뭐 돈 받은 적 없다.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나온 것만 해도 성완종 씨를 모를 리가 없다는 그런 증거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요. 성완종 씨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15차례 걸었다든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영구 씨가 무슨 검사도 아니고 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오피니언 비평과 비리 브리핑에서도 뭐 충분히 다루겠는데요. 자, 이 와중에 우리의 호퍼 정동영 선생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니 뭐 문재인 수사라는 얘기가 뭐 논리적으로 틀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수사해야죠. 그러나 사실 성완종이가 2007년에 김기춘이한테 10만 달러 준 거, 그다음에 그때 허태일이한테 7억을 줬다는 이야기는 뭐 도덕적으로는 그리고 정치권이 야스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줄지언정 공소시효는 이미 싹 지난 겁니다. 지금 문제되는 건 2012년이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집중될 거는 빤알빤짜입니다. 기소도 못할 건 뭐하러 수사합니까? 게다가 김기춘하고 허태일 같이 지금 현 정권의 최고 실세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문재인이 뭐 그때 비서실장을 해서 돈을 받아먹고 사면해 줬다면은 뭐 검찰이 그런 게 있다면 냅두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할 겁니다. 아니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어떻게든 물타기하기 위해서 눈에 불 켜고 있는 판인데 그런 게 있으면 왜 수사를 정동영 선생이 수사하라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수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야기라는 정동영 선생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이 성문종 맞나 이름이? 성완종이지. 홍문종이가 나오니까 성문종이라고 제가 착각하네. 성완종 리스트의 말하자면은 폭풍을 정면으로 감당하고 있는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그래 되면 그 반사이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에게로 갑니다. 그리 되면은 인지도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정동영 후보에게는 매우 압제죠. 그래서 이런 악수를 두는 겁니다. 아무리 악재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그 헬스클럽 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윗몸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예감탱이들이 쭈르르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야당을 끌어들인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 영감탱이들 지지 정당이 어느 정당이겠습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영감들의 정서도 야당 끌어들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판인데 국민 모임 무슨 뭐 진보 정당 준비 모임의 후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정말 핵심은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문재인이 수사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우쭈쭈 우리 정동영 선생 참 잘하십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불리하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지. 참 정동영 진영에 진짜 책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심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잡담이 길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서영스타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비평을 위해서 우리 김효준 PD 나와 있습니다.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준입니다. 첫 토픽이 뭡니까?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얘기해봐야죠. 근데, 이완구 국무총리.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네. 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전날, 성전 회장을 만났던 측근들에게 15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대화 내용을 캐물었다고 하죠. 자, 이 총리는 총리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이용희 충남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에게 각각 12차례, 3차례씩 전화를 걸어서 무슨 대화 나눴냐 이렇게 캐물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인 8일 1시간가량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용희 부의장은 성전 회장이 이완구를 어떻게 라고 이완구 총리 이름을 불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참 비극적인 일인 건데, 예, 웃음, 실소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한겨레,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한겨레가 사설로 이 문제를 짚고 있는데, 네. 이 총리, 뭐가 캥기기에 15번이나 전화를 했나라는 제목입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비리 혐의로 수사받다 자살한 인사의 발언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아보려고 10수차례나 전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그렇게도 성 전 회장의 입을 두려워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 전 회장이 자살 전날 이완구 총리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다고 하는데 왜 하필 이 총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듯한 얘기를 한 건지도 몹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현 정권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특별검사 주장이 나올 정도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재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을 알려고도 묻지도 말아야 할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 측근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총리인 나에게 얘기하라고 윽박지른 저희가 뭔지 참 해괴하다 이런 표현을 한겨레는 사용했네요.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성 전 회장에게 이상하리만큼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이완구 총리만이 아닙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 전 회장의 전화를 직접 받아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완종 전 회장이 힘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었던 건가요? 여기저기 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잘 발라놔서 그렇겠죠. 예, 비서실장하고 직통도 하고요. 친박 실세로 통하는 서청원 의원도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며칠 전 전화를 받고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죠. 이들이 성 전 회장의 전화를 거절하지 못한 건 단지 개인적 친분 때문이었을까? 그 이상의 뭔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국민들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겨레가 사설 이 각도에서 짚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향이 오늘 단독 기사 공개하지 않았던 녹음 파일분의 일부 내용을 또 공개했죠. 성완종 전 회장이 2013년이던가요? 충남 부여 청양 재선거 때 보궐선거 때 이완구 총리 선거 사무실 찾아가서 3천만 원 줬다. 그러면서 이완구가 사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사정 대상 1호다. 이런 말 했죠. 오늘 보도였습니다. 참, 이완구 멘탈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그 양반 욕심이 진짜 너무 많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죽는다. 얘기도 했더군요. 이완구가 돈 욕심이 많았을까? 권력욕이겠죠. 권력욕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반기문하고 좀 연관이 되겠구만. 이완구 총리가요. 아니 이제 이건 뭐 추리니까 뭐 이완구 총리가 뭐 3천만 원 줬다는 데 대해서도 안 받았다고 얘기한다면서요? 네.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오늘 출근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뭐 지가 안 받고 밑에 있는 뭐 비서가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어가 없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랬을까? 성완종 정도면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경남기업으로서 지금 어디 한겨레신문 어디 보니까 이렇게 회사돈 계속 빼돌려가지고 이제 빼돌린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경리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의 직속 수하들이기 때문에 야, 돈 가져와 하면 무조건 갖다 줍니다. 그걸 이제 검찰이 수사하면 빼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빼돌리는 거는 맞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데는 협동조합인 미래협동조합 국민TV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돈을 빼돌려서 뭘 했겠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실세들한테 전화 한 통 걸면 만날 수 있는 걸 정도로 뭘 기름칠을 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성완종을 조지려고 했을까? 아까 그 노효진의 정치카페에서는 학벌이 없었기 때문에 학연이 없어서
누구도 성완종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건 뭐 매우 본질적인 고찰이긴 합니다만은 표면적인 이유는 들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이완구 총리의 사심이 개재한다면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사심이 뭐냐면은 성완종이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성완종이는 결국은 반기문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게 예. 결국은 화근이 된 거죠. 야, 이 자식 그대로 뒀다가는 결국은 이제 어떤 대통령 후보도 지역 기반 없이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후보가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은 호남의 지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 김무성이가 지금 대선 후보라고 고개 빨딱 세우고 다니는 것도 결국은 부산 경남의 어느 정도 지지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권의 단독 후보가 되면은 표를 여기서 다 끌어오겠지만은 기본은 먹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서 이완구 입장에서는 충청도가 무주공산입니다. 지금 충청도에 연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은 반기문. 지금 유력한 정치인은 이미 마시 가신 이해창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생각 없는 이해찬도 있지만은 잠재적인 후보로는 반기문이가 가장 유력한 후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메신저 역할을 성완종이 했기 때문에 성완종이를 조짐으로써 반기문이 싹을 자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뭐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계산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쯤 떠올려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뭐 검찰 보고, 야, 뭐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말이야. 뭐 전혀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니, 총리가 철저하게 수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는 그런 사심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면은 성완종 씨가 죽기 전에 했던 이완구가 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가는 거죠. 자, 이런 대목은 뭐 사실 심리적인 거이기 때문에 증거는 없죠.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겁니다. 해서 이완구 총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될 날이 올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라라고 한 순간 사실 그 메모에 이름이 들어있었던 사람들은 다 현직을 물러나는 게 도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과거 정권, 이명박 같은 파렴치한 정권 말고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참 뻔뻔스러워요. 이병기 안 물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 직통전화하기 정말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니 뭐 저는 문재인 대표하고 뭐 사실 만난 적도 딱 한 번 그 사정수석인가 민정수석인가 할 때 딱 한 번밖에 없는데요. 그 이후에는 대통령 후보 때도 출판 기념회 할 때 잠깐 와가지고 연설할 때 그것도 둘이 같이 얘기한 적은 없고 출판할 때 얼굴만 보고 갔어요. 그게 문재인 후보하고도 뭐 일면식이 거의 없는 사이나 다름없죠. 그런 문재인 후보한테도요. 비서실장 되고 나서는 직통전화를 전화번호도 모르겠니와 물어보니까 그 전화해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정윤회 같은 사람도 일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직통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전화 좀 합시다 하면 문자 보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비서실장한테 네. 성완종이가 돈이 최고야. 자, 그런 이제 이런 의혹들을 이완구 총리는 좀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완구 그러니까 전체 통화 통화 음성을 녹음한 파일이 50분 분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추측컨대 지금 절반도 안 드러낸 걸 거예요. 네. 그 양쪽으로 봤을 때. 근데 이완구 총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완구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겠냐고. 이완구는 사실 성완종 주장에 따르면은 재보선 때 돈까지 갖다 바친 사람 아니에요. 예. 뭐 총리니까 지금은 이제 급이 높아져 가지고 3천만 원에 뭐 끈값도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재선거 때 3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제가 평민당 출입할 때 얘기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말진 기자들은 그 야당이라도 총재 얼굴하고 직접 대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재실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총재가 들락날락 할 때 잠깐 총재님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이제 이런 정도예요. 그때 아마 무슨
영광인가? 하여튼 재선거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재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총재 예비서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앉아 있다가 이제 예비서가 일어나서 총재님 들어오시랍니다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죠. 그래서 한 10여 분 있다가 이제 그 사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총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때는 국민당 총재였습니다. 총재께서 저를 보더니 서 기자 잠깐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독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앉았더니 서 기자 그 자리에 앉아. 지금 나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지금 나간 사람이 저기 뭐 영광이라고 칩시다. 영광에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장이라는 사람이 날 찾아와가지고 동창회 표가 2,000표 정도 있는데 이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좀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네 한 몇백 줘서 보냈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내 빤히 쫓는 줄 알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안 줄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고 이제 말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1992년 3년 요 언저리였을까? 92년은 대선 때죠. 그러면은 91년, 90년 이 언저리였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선거 때가 되면은 온갖 참 날파들이 와가지고 뭐 동창회 표, 동문회 표, 뭐 무슨 종문표, 종중표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다 돈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관리를 해야 표가 될 거 아니냐. 밥이라도 최소한 사줘야 돼. 옛날에는 봉투까지 줬으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었죠. 요즘은 봉투 잘못 뿌리면 그대로 이제 당선 무효되니까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그래도 밥은 몰래 삽니다. 밥도 얼마 이상 산다든지 후보가 직접 사고 이러면 다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한참 필요하고 그때는 1, 2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인들 와가지고 실제로 저도 뭐 유력한 기업인들이 돈 몇백만 원씩 싸들고 아는 후보들에게 주는 그런 광경도 몇 번 목격했어요. 기자 시절에. 뭐 그걸 내가 뭐 기자가 정치인하고 잘 아는데 뭐 어떻게 제보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불법이었나? 그때도 불법이었지 사실은. 그게 모든 돈을 받아가지고요. 사무장에게 회계 책임자에게 돈을 줘서 회계 처리를 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경향신문 기자 이기수 기자도 내 아는 기자인데 내가 바로 한해 후배 기자예요. 경향신문에. 딸 결혼한다고 카톡에서 왔던데. 댓글도 못 봤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였다 이렇게 왔지. 하여튼 회계 처리 안 하면은 무조건 불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완종 씨가 이기수 기자 물어봤더니 회계 처리 했습니까? 그랬더니 회계 처리를 무슨 꿀꺽했지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건 뭐 이완구 총리가 하는 이야기고 이완구 총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검찰이 사실 여부는 밝혀야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제가 정치를 오래 지켜봤던 기자로서 너무나 99.99% 개연성이 높다. 그것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완구 총리가 글쎄요. 이완구 총리가 메모지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액수는 안 적혀 있었지만 숫자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목은 됐지만은 이렇게 급속도로 시골 아니 그 이름 안 들이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겁나겠어. 그 이름 안 들인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예. 이게 현 정권의 최고 현직 실세들이에요. 예. 총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다른 또 뭔가를 남겨놓은 듯한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이분들 참 밤잠 못 이룰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뭐 김민하 논설위원 얘기도 이제 우리 김효진 PD가 실렉팅을 했더라고요. 뭐 사실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거꾸로 허지부지 되는 거 좋아할 하나도 없어요. 허지부지 돼버리면은 성완종이 한 얘기는 일반인들은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사법적인 단죄를 안 받을 뿐이죠.
현 정권에서 그것도 정권 중반인데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뭐 깜빡이 집어넣겠습니까? 실제로 수사를 해가지고 뭐가 드러난다 손 치더라도 대충 물타기 하고 말지.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실을 못 밝힌다. 진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 그러면은 사실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진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결백을 이야기해봤자 나 무슨 결백 니들이 지금 저기 현직 총리고 현직 비서실장을 하니까 검찰이 묻어준 거지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치명상이죠. 치명상. 진짜로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면은 명예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야당에 포진해 있어. 야당에도 다 전부 명예를 아는 건 아닌데 그나마 명예를 아는 사람들은 야당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대한민국의 참 불행한 현실인데요. 명예를 아는 분들이라면은 이완구 총리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결백하다면은 돈 한 푼 받은 게 없던 게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다음 선거 나가기 위해서 저기 국회의원직도 안 버렸다며 그러면 총리직 물러나고 진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나의 결백을 밝혀달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이병기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건을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내가 비서실장이 되자마자 이런 꼴을 당했었는데 진짜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기 싫으니까 내 비서실장 물러나겠다. 진짜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나의 결백을 증명해달라. 이게 정상인데 다들 입 가만히 닫고 있어요. 경향신문 저기 사설에서도 나왔대. 이들이 성 전 회장의 전화를 거절하지 못한 건 단지 개인적 친분 때문이었을까? 그 이상의 뭔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그렇게 물러나지 못하는 것도 물러났다가는 이 숨기고 싶은 진실들이 그대로 드러날까 봐서 겁을 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질문 가능한 거죠. 자,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이 칼럼 한 편 썼습니다. 경향의 눈이라는 칼럼인데 평소에 제가 즐겨 읽는 그런 글을 쓰는 분의 칼럼이기도 하거니와 어디 법조 출신인가 봐. 그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또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김진태 수사 못한다에 걸겠다입니다. 김진태는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죠. 이름입니다. 김진태가 수사 제대로 못한다에 걸겠다는 겁니다. 김민아 논설위원은. 자, 특별수사팀의 성패는요. 2012년 대선 자금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던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 자금 2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죠. 정식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홍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쓴 셈이 됩니다. 공소시효 아직 충분합니다. 문제는 검찰의 의지겠죠. 정권의 정통성을 뒤흔들 만한 사안인데 검찰이 손댈 수 있을까요? 김진태 검찰의 궤적에 비춰볼 때 수사 못한다 쪽에 걸겠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난달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에서요.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평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전 싼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눈치 보기와 과잉 충성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신랄합니다. 이거 김민아 논설위원이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또 이광철 변호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자, 이런 말을 해서 김민아 논설위원이 인용을 했더군요. 검찰이 말하는 부패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부패가 아니다. 권력자가 저건 부패야라고 지목한 것이 검찰이 말하는 부패다. 현재 거학은 검찰의 칼날을 피한다. 아니, 검찰이 칼날을 휘두를 생각을 안 한다. 한국에 힘이 있는 사람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뛰어듭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총장이 된 사람, 검찰총장 자리 얘기입니다. 총장이 된 사람은 평소 성향과 관계없이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마련이겠죠. 어쨌든 대통령이 간택한 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가 있었다면 최동욱 전 총장일 겁니다. 그는 자신을 간택해준 대통령에게 불경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를 원칙대로 밀어붙이다 혼외자 의혹으로 찍혀 나갔습니다. 물러난 뒤 칩거하며 그림 그린 일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죠.
김진태 총장이 불교에 정통하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산사에 들어가 불경 읽을 각오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김민아 논설위원은 말합니다. 그럴 각오까지 못하겠다면 남은 임기 7개월 18일을 반드시 채워야겠다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처음부터 특별검사에게 넘기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예. 김진태 검찰이 제대로 하겠느냐. 김진태 검찰이 이야기하는 부패라는 것은 권력자가 얘기하는 부패지 진짜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민하 논설위원의 마지막 글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처음부터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라고 그 김민하 논설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특별검사도 문제인 겁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보십시오. 세월호 특위에 세월호 가족들을 온갖 폄하한 온갖 비한 그런 인간들을 세월호 특위위원으로 여당 추천위원으로 하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나 진짜 이건 파렴치가 아니라 참나 뭐 얘기 때문에 아예 졌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야, 니들이 인간이냐? 아니 뭔가 싸움을 하고 욕을 하려면 인간들끼리 하는 건데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런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정권에게 특별검사 진짜로 수사할 만한 특별검사를 갖다 추천하면은 박근혜가 아나 콩떡이다 하겠다. 특별검사 제대로 된 특별검사 아니면 수사 못합니다. 그러려면 야당이 추천하는 강단 있는 그런 특수통 검사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특별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이 정권이. 아휴, 그래서 권력 비리는요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 때도 캐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검찰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사를 할 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오로지 인사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심기가 뭔지 얘기를 안 하면은 알아서 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참여정부 때 뭐 이런 뒷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권 여권에 당시 여권에 관련된 무슨 수사에 관한 문제였는데 검찰이 착수를 했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이거 빨리 진행합시다. 했더니 가이드를 줘야지 하죠.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몰라, 내가 한 얘기는 아닌데. 우스개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게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도 이게 심기를 살피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가이드 안 주면은 이거 어디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어느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제대로 수사 못한다. 그런 게 심지어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건데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말 안 들으면 바로 안전자리에서 그냥 꼬집대 나가게 해서 털탈탈 털어가지고 똥구멍까지 다 뒤져가지고 혼외자로 쫓아내는 검찰총장을 그걸 보고 검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조직에 있지 않아서 잘 10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을 되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게 상명하복지인 검사들이 이게 승진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이런 식의 검찰총장인 한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검사 특별 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추천위원들 지 맘대로 다 마음에 맞는 놈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한 개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나 최소한 지역의 검사장급들은 직선으로 군수나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같이 직선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없어지죠. 그렇지 않은 게 다음 정권 바뀌면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대방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크게 틀을 안 바꿨거든요. 영 문제가 되는 것들. 인사를 하는데 자본이 너무 많다.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명백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해라. 이런 정도만 룰을 바꿔놨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노 대통령의 유일한 잘못은 그 다음에 정권을 인수할 놈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대처를 했던 게 큰 잘못이었다. 전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인간이 아닌 놈들이 집권했을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도 영국 BBC는 BBC 사장 추천위가 만장일치가 돼야만이 이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못 뽑을 것 같죠? 뽑습니다. 어떻게 뽑느냐? 즉, 상대 측이 반대할 만한 놈은 아예 추천을 안 해요. 그런 관행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다 싶은 사람들은 추천을 모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반대하면은 안 되거든. 무조건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거든. 교황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장일치 아닙니까? 콘클라베. 예. 콘클라베도 하얀 연기 들어올 때까지 못 나오게 막아놓고 추기경 안에서 뭐 밥을 먹든 뭘 하든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게 그 교황 선출 방식 아닙니까? 예. 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뭐 3대1 3분의 1 3분의 1 대통령 추천 이지랄을 하면은 이게 비인간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기 집권 세력들은 반드시 그런 다음에 비인간들이 집권할 때를 대비해서 저는 철저하게 투명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완 종리스 얘기 요 정도 하고요. 뭐 PD 브리핑에서 조금 더 하겠지만 이 오피니언 비평에서는 다른 얘기,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유가족 등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이 최루액을 뿌렸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연 유가족과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하려고 하니까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려 진압한 겁니다.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응해 최루액을 사용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주기가 코앞에 있는데 일주기가 내일 모레 아닙니까? 참사를 애도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공권력이 도리어 추모 행렬에 주먹질을 한 셈이죠.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내놓는 세월호 인양 검토 등 온갖 유화 발언보다 이런 행동 하나야말로 세월호를 대하는 정부의 내심을 드러냅니다. 한겨레가 짚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모독하는 뻔뻔한 정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8차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 방패를 뺏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유를 댑니다. 정당한 요구를 표출하는 시민들을 가로막은 뒤 충돌이 벌어지면 폭력 행위자로 매도하는 낡은 수법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경찰이 포괄적으로 차단하지 않았어도 그런 충돌이 벌어졌겠습니까? 나아가 정부는 시민들이 왜 분노하는지부터 헤아려야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누가 봐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시행령안을 고치라는 요구를 보름 넘게 묵살해온 정부가 급기야 그 요구를 최루액으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어이없는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인양을 두고도 말이 뒤죽박죽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더니 9일에는 사흘 뒤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인양의 위험성과 실패 가능성,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론을 펴니다. 대통령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말이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기죠. 게다가 하루 뒤인 10일에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 결과를 예정보다 이틀이나 앞당겨서 갑자기 발표합니다. 장난입니까? 마침 성완종 리스트가 보도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속보이는 태도를 취하니 정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당일에 추모제 대신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참사와 관련된 내용도 담지 않은 고색창연한 관변 행사나 열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지경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중남미로 떠납니다. 참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정부다 이렇게 한겨레는 짚고 있는데 진짜 이 미스테리야. 표현으로도 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답답합니다.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제가 3.11 일본 후쿠시마 3.11 사태요. 그 100일 이후 일본의 모습을 취재하러 도호쿠 지역까지는 위험해서 못 가고
도쿄에 가서 한 며칠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나 도쿄나 거기야. 뭐 당신 이미 이제 병원 잘 한번 가봐. 그래서 도쿄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반핵, 탈 원전 운동이 극심하게 일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시위가 도쿄 중심가에서 뭐 신주쿠, 도쿄 도청 앞 등등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내용을 취재하러 일본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도쿄 한복판 차로,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한 왕복 8차선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차로 여기저기로 시위대가 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이요, 가로막는다거나 뭐라고 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는 족족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가드를 쳐주고 가는 길을 향해서 오는 차들 교통정리해 줍니다. 아, 우리 김영희 기자가 8년 전을 몰라서 그렇구나. 아, 그때는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때 그랬어. 아, 그랬군요. 그때는 경찰들이 지금처럼 캡사이신 뿌리고 차벽 안 쳐놨어. 아하. 저기 인도로 가서 교통방해 하지 말고 요 인도에서 행진하시라고 쫙 인도에서 늘어서 가지고 혹시라도 차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사고 날까 봐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게 공권력의 원칙이죠. 네. 그래서 저는 참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일본이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근저의 원칙이라는 게 있구나, 일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쁜 막말 쏟아내지만 그래도 굴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일본 지도자들이요,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막말 최소한 쏟아내지는 않지. 남은 나라에 쏟아내지.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남은 나라에는 지극히 공손한 인간들이 미국에서 지금 만들지도 않는 사드에 대해서 제발 도입해 달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좋아하는 인간들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하고 심지어 말로만 오만방자하면은 그래도 참아요. 예. 아니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 시행령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그건 해수부 애들도 보면은 저들 집에 가서 얘기할 때는 야 이건 참 우리가 해도 좀 너무하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어쩌겠냐. 뭐 그 정도는 얘기하겠지만은 이따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의 걱정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세월호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 청와대로 뛰어들겠습니까? 거기 뭐 폭탄 들고 쳐들어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 와가지고 으쌰으쌰하다 많은 거지. 그렇잖아요. 뭐 울고 불고 뭐 하겠지만 나도 뭐 우리 애가 그렇게 비명에 갔다면은 거기서 울고 불고 할 거야.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은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까 봐서 막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게 바로 심기경호예요. 심기경호.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라도 외국 가시는데 세월호 안 그래도 잊어버리려고 그 얘기도 꺼내지 마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시끌벅적해가지고 저기 뭐냐, 유족들이 지금 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 봐서, 그런 얘기하는 상황을 맞닥뜨릴까 봐서 미리 차벽을 치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아니 뭐 무슨 노동자 시위라서 철의 노동자들이 쇠파이프 들고 간다면은 대통령 아니 위험이 되니까 막는다. 최소한 명분은 돼요. 법을 준수하십시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 전부 단식도 하고 지금 몸이 피폐해져가지고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쳐다를 못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그 뭐 청와대 담벼락을 뚫고 넘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 앞에 가지고 떠들면은 박근혜 대통령 알아가지고 그것도 못 막어 이 얘기 들을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진짜 권력이 뭔지, 인간의 잔인함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광주 사태 때 전두환은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폭도들이었다고,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1980년하고 글쎄요, 2015년 현재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퍼뜩 들게 하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최루액. 캡사이신 그거 맞으면은 저도 저기 어디야 희망버스 타고 저기 무슨 조선이지 한진해운인가 그 앞에 갔다가 그때 바로 정동영 저 후보하고 같이 갔어요. 그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캡사이신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가자마자 바로 그냥 생수통 1리터짜리 가지고 대가리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은 눈이 따끔거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걸 줬다 뿌린다는 게 말이 돼? 혹시라도 뚫고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으쌰으쌰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아실까 봐서.
에라이 진짜 답답합니다. 아휴.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김효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말실수를 했네요. 네. 예, 제가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했나 봅니다. 광주 사태라고 그랬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예, 광주 민주화운동 때 이거는 그 폭도라고 전두환이 폭도라고 표현했던 그거를 말하려다 보니까 그게 앞서가지고 아니 사실 그 전두환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광주 사태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다 광주 사태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이제 사태라는 게 결국은 물타기 하기 위한 용어란 말이에요. 네. 이게 항쟁이라고 바꾸는 게 맞죠. 민주항쟁.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일배냐고, 이 개새끼야 이러시는데. 아이, 뭐 그렇다고 했어 개새끼일 줄은 모르겠는데 일배는 아니니까 너무 노여움 마시길. 아니, 우리 김효진 PD를 욕하는 건 좋지만 부모님을 욕하면 안 되지. 자, 죄송합니다. 네. 제 표현이 틀렸습니다. 착오가 네. 있었습니다. 자, 네. 해도 너무한 새누리 물타기 이런 키워드로 꼽아봤는데 오늘 PD 브리핑이요. 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로 몰린 이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말 그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네. 불법 대선 자금 등 총체적 부패 비리 의혹을 받고 있지만 사과나 환골 탈퇴 다짐보다는 남의 의혹을 난사하는 대응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야당과 노무현 정부 대선 자금과 비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방패막이로 삼는가 하면은 성완종 리스트를 보도한 언론사엔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불편한 감정도 드러냅니다. 경향신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어제요. 김무성 대표가 대선 자금은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히 야당으로의 수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차례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합니다.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변인 논평 통해서 해명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가 있었다. 그걸 반영한 거다 공평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그러니까 수사하시라고. 아니 그게 참여정부도 참 한심한 정부야. 네. 그것들을 인간이라고. 뭐 대충 그런 것 같아. 이제 권력이 넘어가는데 다음 정권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자기들 그 사람들도 좀 사면이 될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 넣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건 진짜 전형적인 정치의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새누리당이 지금 완전히 초비상에 걸렸으니까 어떻게든 물타기 하겠다. 원래 이게 물타기 전문들 아닙니까? 예. 물귀신자 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정동영이나 그 국민모임까지 끼어가지고 그 흙탕물에 발을 들여놓는 거 보면은 진짜 거기도 임종인이 또 거기가 있을 거야. 진짜 정치 감각은 제로야 제로. 아이고. 김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무성 대표요. 고인이 그 짧은 시간에 2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은 게 의혹 아닌가. 왜 그렇게 특사가 됐는지 공개적으로 안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해치웠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지들이 요구해서 그랬다며. 예. 자, 김성태 의원이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수사 범위를 넓혀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역시 현 정권뿐 아니라 전 정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희망이 없는 정당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초재선 모임이라면은 최소한 당 주류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새누리당 초재선이라는 것들 보니까 그야말로 다 출타. 냅둡시다. 잘하겠다.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못된 버릇이다. 지금 새누리당 전원이 석고대죄해야 한다. 자꾸 남 탓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이런 말로 한마디 크게 쏘아붙였는데 옳은 말이지만 이런 말이 먹힐까 모르겠어서 또한 답답해집니다. 자, 새누리당이 지금 일종의 총질을 해대는 겁니다. 프레이밍을 하는 건데 굉장히 극단적인 프레이밍이죠. 근데 총질을 여기저기 정말 난사합니다. 권성동 의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빨리 경향신문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녹음 파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똥줄이 탔구만. 그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딴 얘기를 해. 예. 경향신문이 성 전 회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넘겨주겠다고 밝혔음에도 마치 범죄 행위라도 하고 있는 양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같은 반응은 성 전 회장 인터뷰 내용을 단계별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여권의 초조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면 경향신문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경향신문이 쓰면은 다른 신문이 다 받았습니다. 네. 이게 경향신문은 또 희대의 특종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이기수 기자. 예. 축하합니다. 기자로서는 한기수 후배죠, 이 사장님. 예. 기자로서는 진짜 망회의 영광이죠. 예. 자기가 뭘 쓰는지 지금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침마다 저도 경향신문 보기를 기다려요. 오늘은 이항구 3천만 원 직접 줬다 보고 아이쿠 왕고야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 김무성 대표도 지난 12일 전체 녹취록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심지어 어제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 신문사를 상대로 이렇게 겁박하고. 예. 아니 세계일보는 그 뒤에 큰 재벌들이 있으니까 뚝박이 먹게 되지만은 경향신문은 안 먹힙니다. 저기는 아주 헝가리 정신으로 무장된 기자들이 눈에 부릅뜨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투력만 더 상승시키죠. 새누리당 지금 자기네 세력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가 됐는데 유감 표명, 사과의 표현 이런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야당도 같이 조사받자, 경향신문 압수수색하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하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내 이제 살아생전 이런 정당을 버리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이거를 아침에 다른 프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새정치연합 모 의원하고 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통화를 좀 하는데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야당도 같이 조사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모르는 저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고. 우리 나왔냐고. 혹시 그 사이에 속보 떴냐. 성환종이가 야당위원에게도 돈 나왔냐. 그래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다. 그냥 그런다. 김문성 대표가. 그랬더니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참 어지간해야 말이지. 예. 이 진짜 내가 만약에 지금 기자라면은 정치부 기자라면 진짜 괴롭겠어요. 새누리당 가면은 인간으로 안 보일 건데 인간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상대로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난 진짜 옛날에 한나라당은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어요. 한나라당에도 순 꼴통들도 있고, 그때 민주당에 꼴통 없었나? 꼴통 다 있죠. 반면에 좀 제정신 박힌 인간들도 여기저기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을 취재한다고 해서 짐승들 우리를 갖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은 인간들이 모임이 아니라 돼지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야. 아니, 진짜 그런 얘기 들어도 내한테 비난 못 할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리스트가 나왔으면은 무슨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감 표명이라도 적어도. 아니, 이 진실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겠지만은 이 당의 수뇌부나 여권의 수뇌부들이 그런 된 것은 진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설사 야당을 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한테 줬다라는 게 나왔을 때 할 얘기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예. 답답합니다. 경향신문 압수수색.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피가 말렸으면은 경향신문 압수수색. 빨리 좀 받아서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이름 있나 없나.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은 피라미라서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참 답답합니다. 오늘 소식이 그냥 하나같이 그래서 좀 기분이 그렇기도 합니다. 자, 아까 잘못된 표현 이건 좀 명백히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네. 불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